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7개월 넘게 진행되었던 골대녀 G리그 우승팀은 결국 구척장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구척의 우승은 분명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골대녀 시청자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것 같은데요. 바로 구척 선수들의 파울성 플레이들에 대한 지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못 다뤘던 결승전 경기 리뷰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온 반칙성 플레이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요. 곧바로 진행될 지파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으로 봤을 때 새로 합류한 선수도 보이고 또 다른 골대녀 이슈인 팀 재정비에 관한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이번 시즌 구척장신이 우승했던 이유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그것은 바로 강력한 압박 수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승전에서도 구척은 시작하자마자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 수비를 펼쳤고 원더를 비롯해 상대팀은 누가 되었듯 이 월등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의 압박 수비에 많이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했죠. 결승전 경기에서 구척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면은 마시마에 대한 차서린의 수비 장면 부분에서였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누구보다 마시마의 무서움을 경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맨투맨 마크를 사랑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마시마의 맨투맨은 결국 차서린이 맡게 되었고 차서린은 끈적끈적한 수비를 보여주며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위협적인 상대팀 에이스를 1대1로 막아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비이죠. 특히 마시마를 그냥 혼자 내버려뒀다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맨투맨을 붙이는 건 당연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에 있었는데요. 팬분들께서도 이미 경기로 충분히 보셨듯 구척이 원더 선수들을 막아내는 모습들은 파울성이 너무 짙어 보이는 과한 동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대가 등져 있을 때 양손으로 감싸 안고 밀어당기는 모습들은 이게 축구인지 씨름인지 보면서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골대녀 제작진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인지했는지 차서린의 수비 장면에 참호 격투라는 자막을 달아놓을 정도였죠.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메시, 호날두라도 수비가 저렇게 대놓고 뒤에서 잡아서 물고 늘어지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투명 인간이 아니면요. 저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 반복이 되자 당하는 마시마도 너무 화가 난 모습이었는데요. 구척의 이현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마시마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표정으로 보면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천하의 마시마도 멘탈이 붕괴되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쨌든 예능이라 화가 나도 그런 내색을 할 수도 없고 주변 상황도 그런 플레이들을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라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마시마의 모습을 보며 조금 안쓰럽기까지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구척의 선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은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 수행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으면 항명이 되어버리니까요. 다만 좀 적당히 하면 좋았을 것을 감독이 원하는 대로 너무 잘 수행해서 그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축구는 어느 정도 팔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유독 한국 축구는 팔 사용에 대해 관대한데요. K리그를 보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반칙은 반칙도 아닙니다. 경기를 최대한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변질이 되어 이제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들도 주심이 파울을 잘 불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척의 이영표 감독은 선수 시절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나 독일,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등 나름 세계적인 팀 소속으로 리그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지도 방식은 전형적인 한국 축구 수준입니다. 심판이 반칙을 불지 않고 계속 용인해주니 감독들도 계속 이것을 이용해 점점 지능적이고 더 심하게 손을 쓰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처럼 투박하고 부딪히는 축구보다는 좀 더 빠르고 기술적인 축구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협회 및 전현직 축구인들의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단판 토너먼트전인 지파컵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방송에 나온 장면들을 보면 이 컵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총 10개의 팀인 것으로 보입니다. 탑걸, 스밍파, 블라비, 액션이, 원더우먼, 구척장신, 불사조, 국대팸, 발라드림, 월클까지 총 10개의 팀 깃발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불사조 유나이티드가 창단되며 총 12개 팀이 되어야 하는데 2개가 없습니다. 깃발이 없는 팀은 바로 아나콘다와 개벤저스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나콘다는 이미 방출이 되었던 팀이고 개벤은 이번 시즌 후 방출이 되는 팀이죠. 보통 컵 대회는 방출과 상관없이 골대녀 모든 팀들이 참가하는 편인데 두 팀이 빠진 것을 보고 또 여러 말들이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은 현재 골대녀에서 가장 위태위태한 팀들입니다. 경기력에 이어 성적까지 워낙 안 좋다 보니 최근에는 팀을 폐지한다는 소문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선수 스쿱도 힘든 팀이라서 더더욱 이런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번 컵 대회에는 두 팀을 참가시키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나콘다의 경우 너무 오랫동안 보질 못해서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GIFA컵의 진행 방식은 단판 승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 팀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자신의 깃발을 접어서 상자에 넣고 탈락합니다. 아마도 총 10개 팀이다 보니 8개 팀이 서로 1차 라운드를 경기하고 지리그 우승팀인 구척과 준우승팀인 원더는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팀 불사조의 미확정 두 선수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7명 중에서 5명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2명을 이렇게 감추는 이유는 정말 뭘까요? 분명 심상치 않은 선수들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당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정은과 송소희를 기대하고 계셨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죠. 근데 골대녀 제작진에서 이렇게까지 뜸을 들인다면 아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난 결승전에 등장했던 일본팀 멤버 중 이시이나 타카하시, 요코야마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합니다. 어차피 임시 단일팀이기도 하고 남은 두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깜짝 스페셜 카드로서도 충분하죠. 그리고 최근에 돌고 있는 소문으로는 아나콘다는 이미 해체를 했고 윤태진이 남은 멤버 중 한 자리로 합류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불사조 팀이 예전 골대녀에 출연했다. 하차했던 레전드 선수들을 다시 뽑는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맞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불사조 팀 경기가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불사조 유나이티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오픈될 듯합니다. 또 들어오는 정보나 뉴스가 있다면 재빨리 종합해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골대녀 방영부는 지파컵 첫 경기 액션이와 월클 경기인데요. 두 팀 다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클에게 뭔가의 변화가 생겼네요. 새 멤버가 합류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제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역대급 괴물 신인의 등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이건 직접 방송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월클에서 한 명이 빠졌다는 말인데 누구인지 찾아보았더니 수비수 애기 선수였네요. 최근 김병지 감독과 많은 트러블을 겪었던 엘로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애기는 교체로만 거의 벤치에 있었고 팀 전력에도 크게 기여하는 모습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에 나오는 모습에는 항상 표정이 어두워 보이고 팀 선수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더라고요. 화려한 외모에 축구 강국 독일 출신이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조금은 아쉽게 골대녀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대녀 재정비에 대한 이슈도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시청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선수를 섞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 쉽사리 판단할 수 없지만 선수를 섞어 팀을 다시 만드는 건 골대녀의 정체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작진에서 정말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시즌 정도만 팀당 2~3명 정도씩 프리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시범 삼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지만 만약 정말로 전체 선수들을 뒤섞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그동안 골대녀를 사랑했었던 팬분들을 대량으로 이탈시키는 큰 사건이 될 게 자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